2017년 올 한 해 연예계는 각종 행사와 사건, 사고들로 다사다난했는데요. 1년 동안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연예가 사건,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느덧 심야 식담이 2017년도 마지막 모임이네요. 이야, 그래도 오래 갔어요. 저희 오래 갔어요. 아, 너무 자극적이에요.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아시죠? 함께 보시죠. 아, 뭐야? 이건 또 뭐야? 어떠세요? 다들 소감 한마디. 아시죠? 저는 심현준 씨의 오래된 팬인데 네. 성공한 덕후라고 하죠. 네.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해라서 더 뜻깊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방송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나왔는데? 안 내주네요. 웃으시죠? 이게 정말 나왔네요. 2017년은 다사다난했어요. 예, 올 한 해 연예계 경사도 많았고요. 기쁜 일도 많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크게 송송 커플. 예, 그러니까 뭐 태양의 후예 나왔을 때, 아, 저 커플이 실제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현실로 탁 넘어오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아주 뭐 세계 결혼식이었죠? 맞아요. 네, 막 중국에서 드론도 띄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도 뭐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막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뭐 신혼집을 구했는데 성준 씨가 구했는데 그게 얼마 뭐 100억대에 이른다더라 이런 말도 있었고 송혜 교수의 처음으로 이제 연출하는 모습을 사진을 봤었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이지혜 씨도 결혼 후에 더 아름다워진 것처럼 또 이지혜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를 했잖아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이제 위에서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취재를 왜 했다. 다들 생각해서.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웃겨서. 그 송성 부부에도 다양한 스타들, 경사들이 많았어요. 너무 기랑 김혜수 결혼을 하셨잖아요. 거의 열애만 5년째였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또 계속 났었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해서 1월에 결혼을 했죠. 그 10월에 등려까지 했어요. 딸랑 나와서 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상욱, 차혜련 씨, 또 이상우, 김소연 씨, 그리고 이동권, 조은희 씨까지 뭐 연이어서 웨딩만스를 올렸죠. 야,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았네요.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에 이제 대중들을 분노케 했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연예계 이제 중요한 이슈가 성 스캔들이었는데 너무 17년도는 이제 마약 스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탑 같은 경우에도 그게 큰 이슈가 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이 12,000원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고 좀 불만도 있었고요. 탑 같은 경우는 의경에서 지금 강제 전역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남은 복무를 이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는 군복무도 그렇고 이런 의무를 갖는 그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민감하죠. 거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나 실망의 감정이 굉장히 배가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경찰청에서는 아예 연애 의경을 뽑지 않는다. 뭐 이런 그 개편 계획 같은 것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사회에도 올해 대마초에 노출된 연예인도 꽤 있죠. 뭐 10cm 멤버로 권정열 씨랑 함께 활동을 했었던 윤철중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10cm는 탈퇴를 했지만 그리고 배우 기주봉 씨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대선배님. 네.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게 가수 가인 씨가 자기에게 자기가 대마초를 권유받은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몇 명이 또 불려나가고 가인 씨도 조사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사실 또 괘씸죄가 적용된 스타들 꽤 많았잖아요. 좀 대표적인 사례가 뭐 길씨 같은 경우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슈퍼주니어의 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이미 몇 번 했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폭행 사건까지, 음주 폭행까지 연루되면서 정말로 슈퍼주니어 팬들조차도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팀에 대한 민폐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컴백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윤재문 씨 같은 경우가
사실 맨 처음에 음주 관련해서 걸려서 막 이제 작품에 피해도 입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복귀하고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술이 덜 깬 상태로 들어와서 약간 좀 좋지 않은 행동이 모두에게 공개되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좀 반응들이 좀 많았던. 아니 이런 건 어떤 심리예요? 음주로 대중들한테 자숙하겠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래놓고 또 음주를 하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판단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했던 그 기억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무섭다. 그러면은 음주운전을 한 번 했던 사람들은 또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술이 취해 있는 상태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라는 게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면 참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복돼서 일어났을 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사고 터졌을 때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대중들 앞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사건으로 실검에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스타분들도 꽤 계시죠? 유한 씨를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애호박 게이트라고 많이 말을 했죠. 약간 이제 유한을 향해서 그 애호박에 비유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한 씨가 그 애호박으로 맞아봤니? 라는 투의 말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촉발된 건데 이후에 이제 전개 양상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떤 성별로 싸움이 이어졌고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병역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면제를 받는 행동에 대해서 아직도 대중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을 테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애호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가. 네. 또 유한 씨 입장에서 또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연예인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결국은 약간 소통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SNS가 좋은 소통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졌을 때의 방법은요. 대응을 하지 않고 잠시 쉬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잠시 그냥 잠시 다들 쉬면 생각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때 감정을 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임팩트가 있어요. 뭐 2017년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10월 30일 날 갑자기 전화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김주혁 씨 이야기인데. 유명 인기 배우 김주혁 씨가 배우 김주혁 씨가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너무 좋고 그런 친구였는데 항상 좋은 연기를 우리들한테 보여줬지만 또 제2의 전성기였었거든요. 맞아요. 네. 배우로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다들 판단하는 시점에서 들려온 비보라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촬영 중이었던 영화들이 있었죠. 흥부라는 작품이 있고 독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두 작품 모두 촬영은 이미 끝냈어요. 창고라는 작품도 이제 새 작품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였단 말이에요. 1회 촬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사고를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역할을 배우 김태우 씨가 대신 들어가게 됐죠.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슬픈 소식이 많았죠. 국민 배우 김영애 선생님도 별세를 하셨는데 저희 KBS 드라마를 끝까지 최장암 숨기시고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열연을 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연기의 끈을 놓지 않고 하셨던 그런 연기 투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윤소정 씨나 김지영 씨도 그렇고 포크계 대부 조동래 씨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투병 중인 스타들도 있잖아요. 지난 5월에 배우 김우빈 씨가 비인두한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돌입을 했었죠. 저는 사실 연예가중계를 8년째 하면서 저 스스로 지키는 게 있어요. 아무리 친한 동료 뭐 연예인들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한테 한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말자. 근데 오늘 정말 어겨볼게요. 김우빈 씨가 이번 일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날 김우빈 씨 교회 가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항상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녁 때 진짜 문자가 딱 온 거예요. 통했나 봐요. 많이 좋아졌대요.
너무 다행이네요. 빨리 이제 양쾌되길 바랍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18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심야 식담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코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작가님들 목소리죠. 저는 이지혜 씨의 등남 아니면 등려 소식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잘 코너.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 함께 저게 방송에 나갔어요. 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심야 식당. 감사합니다.